우선은 오늘 참석하신 CM분 세 분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시는 분이 저희 박지윤 CM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김명석 CM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조경실 CM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세 분께서 도움을 주실 거고, 우선은 저희가 사전 질문 7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부분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전 질문 첫 번째, 상품을 효과적으로 노출하려면 어떤 요소를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노출에 대한 부분이 좀 판매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M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마켓에서 기저귀 분유 이유식 담당하고 있는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면 저는 일단은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이미지의 활용을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저희 브랜드사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이미지를 뭐 사막넷이나 이런 API 연동을 통해서 좀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채널에서 쓰시던 거를 그냥 붙이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타 채널에서 했던 행사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신경이 쓰지 않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좀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쪽에 등록을 하신 후에 구매 후기가 저희 채널에 쌓이면 여기에서 좋은 후기를 인트로에 바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매 후기를 좀 인트로에 잘 활용하는 거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슈퍼딜 올킬이라는 원데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하는 배너들, 이 배너나 이런 것도 잘 이미지를 잘 닦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쪽 채널에 있어서 고객 유입률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뭐 식품이라던가 뭐 생필품이라던가 이런 상품은 GIF라는 움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미지적 요소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지마켓, 메인, 슈퍼딜, 올킬 등 주요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과 전략이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해당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식품 대분류 담당하고 있는 김명석 CM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지마켓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각 카테고리 영역의 담당 매니저들이 있는데, 뭐 저를 비롯해서 다른 매니저분들도 약 한 명의 매니저당 뭐 업체 수는 사실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연락처도 사실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하루에도 뭐 저희 상품 슈퍼딜 한번 진행하고 싶은데 꼭 행사 한번 잡아주세요. 아니면 저희 상품 올킬도 나가면 노출 순위가 올라가서 판매 진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행사 한번 진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문의 메일은 사실 하루에도 정말 농담을 조금 더 섞어서 과장을 섞어서 100건씩은 항상 메일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연락을 받으면 저희도 이제 무시해버리기에는 좀 그러니까 되게 티피컬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품을 제안 주시고 상품에 대한 특장점이나 제가 왜 이 행사 상품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그렇게 굉장히 티피컬한 리액션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저희 MD들이 각자 하루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딜 노출할 수 있는 구자의 개수는 몹시 제한적입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몇천 개의 상품 중에서 그날에 큐레이션을 해서 몇 개의 상품들로 저도 한 명의 직장인인 KPI를 달성하는데 가장 유효하게 많은 볼륨을 달성할 수 있는 상품을 저도 결국은 골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거기다 대고 이제 MD님 저희 상품이 정말 좋은 상품인데 행사 한 번만 잡아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상품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저로서도 그냥 흘려듣게 될 수밖에 없는 제안일 확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행사 제안을 주실 때 제 또 한 명의 MD로서 제가 그럼 행사를 잡는 상품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는 남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만 안 팔고 있던 상품들을 당연히 가장 먼저 봅니다. 너무나 성공률이 눈에 보이는 아이템이니까 1번 영역이 너무 쉬운 영역일 거고요. 두 번째 영역은 이제 남들이랑 저랑 다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저만 더 강하게 팔 수 있는 가격과 뭐 증정이나 이런 혜택이 있는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거나,
또 가장 어려운 방법은 남들도 저도 하고 있지 않은데 좀 시즈널한 이슈 아니면 뭐 그 상황적인 트렌드를 파악해서 먼저 캐치해서 이제 행사를 잡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성공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또 3번이기는 하겠죠. 그럼 여기서 2번에 여기에 좀 집중해 본다면 원체 뭐 G마켓뿐만 아니라 이커머스는 다양한 채널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에서 경쟁 상품을 요 상품으로 보고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는데 가격대는 뭐 이 상품보다 저희가 더 좋게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해지는 MD가 타겟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 그게 이 상품보다는 저희가 가격이 비싸지만 뭐 용량 대비 함량이라던가 아니면 비용 대비 소구라던가 아니면 행사를 진행했을 때 저희가 다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해당 구조로 유입을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을 때 임팩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론 등에 대해서 조금 뭐 레퍼런스나 이런 걸 같이 공유를 주시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다른 제안들보다 그런 제안들은 훨씬 더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발전을 해가면 행사도 금방 협의해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제품 출시 시 초기 노출과 판매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G마켓에서 신선식품 카테고리 CM을 맡고 있는 조경실입니다. 제가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간략한 팁을 공유를 해드리면 일단 신제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출시를 안 해본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의 후기라든지 이런 그 구매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데 좀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초기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상세 페이지 상단이나 이렇게 제일 최상단에 다른 채널이라든지 SNS라든지 미리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고객의 반응이나 후기나 이런 부분을 어디선가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좀 사전에 그 상세 페이지에서 전달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을 이제 공유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고객 그 리뷰가 없다 보니까 리뷰를 자체적으로 쌓기 위한 뭐 체험단이라든지 실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벤트들을 활용해서 고객 후기라든지 이런 걸 먼저 좀 쌓고 프로모션을 하면 더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진행하시고 프로모션을 같이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좀 많은 판매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초보 판매자가 G마켓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운영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초보 판매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제가 좀 챙겨드리면 사실 이 사전 질문을 받고 저 스스로 기준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초보 판매자가 과연 어떤 판매자이신 거지?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초보 판매자실까? 아니면 업력은 좀 길지만 큰 매출을 못 올리고 계신 분들이 스킬풀하지 못하신 초보 판매자일까?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일단 저희 채널이 굉장히 생소한 막 입점을 하신 분들을 좀 신규 판매자라고 일단 기준을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G마켓 딱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G마켓에 입점을 했으니 내 상품은 많이 팔릴 일만 남았다라고 처음에 무언가 상품을 그냥 등록만 하시면 당연히 팔리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충전기 같은 걸 저희가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마켓플레이스 채널이다 보니까 특수하게 뭐 키워드 광고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슈퍼딜 올킬 같은 행사를 잡지 않는 이상 고객님 사이드에서 해당 상품을 찾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뭐 저희를 비롯한 대부분의 MD들이 초기에 진입하실 때는 어느 정도 키워드 광고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사실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그런 키워드 광고까지 설정을 했는데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다의 관점에서 보자면 참 어려운 관점인 것 같기는 해요. 이 상품이 왜 팔리고 왜 안 팔리고에 대한 관점은 사실 그걸 안다면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휴대폰 충전기다라는 관점에서 내 상품이 너무 가격이 비싼가? 라고 해서 가격을 내려보실 때도 있고 가격을 너무 낮춰서 했더니 막상 판매 볼륨은 생기는데 나한테 마진이익으로 떨어지는 건 없는데 가격을 올려볼까? 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가격을 제 표현으로 좀 참을성 없이 가격을 계속 바꿔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제가 잡을 수 있는 상품 가격과 마진이 모두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제가 설정해 놓은 가격이 10,000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가격이라면 이게 특수한 케이스, 뭐 원데이 행사를 진행할 때 아니면 뭐 브랜드 행사를 진행할 때 갈 수 있는 가격, 그럴 때 뭐 조금 더 볼륨을 올리기 위한 관점에서 저희는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럼 광고비나 마진이익을 좀 포기하면서 구매 체력을 계속 쌓아가는 행사를 할 때는 한 어느 정도 체력을 쌓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좀 참을성 있게 투자 관점에서 저는 상품은 반드시 접근해야 되는 멘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휴대폰 충전기를 등록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저는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라는 답변밖에 못 드리니까 휴대폰 충전기를 등록해서 이 가격으로 설정했을 때는 기간 중에 판매가 어느 정도였었고 행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 정도 가격으로 했더니 반응이 이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 뭐 매니저님이 잡아주실 수 있는 조금 더 상위 구자 노출의 행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정도 타겟팅은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시는 목표 매출 타겟이나 이런 걸 제가 알 수 있다면 관련된 부가적인 마케팅 서비스나 부가적인 상품 구성들로 저희가 같이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뭐 영업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와 커뮤니케이션 관점을 작은 것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입니다. 계절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상품 운영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선식품 조경실이고요. 그 계절이나 트렌드 카테고리가 제일 민감한 게 사실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계절이나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즉흥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연간에 어떤 상품을 계절별로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럼 그 계절의 상품에 맞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즉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조금 더 질문을 보강 설명을 드리자면 건강식품은 사실 시즌이라는 개념이 딱 명절이거든요. 건강식품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보통 선물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카테고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삼이라고 둔다면 제가 정관장의 직원은 아니지만 정관장 상품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고가 포지셔닝인데 그만큼 브랜드 포지셔닝도 위에 있죠. 그러면 명절에 굉장히 잘 나가는 아이템입니다. 다만 상시 기간에는 굳이 선물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MD는 정관장의 스펙을 타겟팅한 다른 상품들로 가격 경쟁력을 더 만들어서 상시 건강을 좀 챙기는 소구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명절에는 아무리 다른 저렴한 상품들이 많더라도 그 선물의 관점에서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주는 그 감성을 이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행사의 전체 그런 운영 전략도 그렇게 세워놓고 또 뭐 사은품 같은 경우에도 뭐 쇼핑백이 반드시 끼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단품 단위로 운영되고 있던 상품 구성을 명절 시즌에만 맞춰서 뭐 저희끼리 사바리 포장이라고 하죠. 그런 걸 미리 좀 포장 패키지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던 연간 플랜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6번째, 지마켓만의 강점을 잘 활용한 매출 증대 사례나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기존에는 티몬이라는 소셜 커머스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지마켓이라는 채널에 있는데 확실히 제가 채널을 5년 정도 다니면서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브랜드사 분들도 이건 맞다라고 해주신 거는 확실히 저희는 한방 매출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다. 그런데 이 한방의 매출 자체가 이게 처음부터 잘 나가는 상품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이 저희 쪽에서 뭐 반영을 해주는 이런 상생 쿠폰 지금 발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한 2, 3개월 정도 아까 연간 계획이나 이런 시즈널리티 있는 상품들을 잘 다졌다가 저희가 빅 프로모션이 연간 4번 정도 있어요. 빅세일이라든가 빅 프로모션, 빅스마일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을 때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특히 저는 이제 기저귀 분유 이유식을 하는데 특히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상공인 셀러분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대기업의 매출보다 이런 소상공인들 매출이 훨씬 더 큰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가 과연 뭘까를 좀 잘 봐주시고, 특히 저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이면 CM을 잘 컨택을 할 것 같은 게, 생각보다 이런 중소형 셀러분들의 좀 육성을 시키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커리어 니즈를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대기업 상품을 더 잘 팔리게 하는 것도 기분 좋지만 이런 소상공인 분들을 좀 잘 키워서 저희 쪽에 좀 락인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뭔가 처음부터 매출을 잘 내려고 하면 이건 서로 어색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서로 그냥 다음에 좀 어색한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좀 전략을 가지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저희 쪽의 장점은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에 다 참여를 일단 해보면서 A라는 프로모션은 A라는 품목, B라는 프로모션은 B라는 품목 해서 저희 채널에 핏한 거를 3개월 내에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돌리면 하나는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만약에 저희 채널에 많이 키워놨는데 나중에 되면 시사 있잖아요. 그 시사에 매칭이 돼서, 제가 다른 데 말한 그 시사에 매칭이 돼서 저희 쪽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희만 할 수 있는 걸 애초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쪽은 뭐 매칭 이슈에도 자유롭고, 또 어찌됐건 3개월간 저희가 여러 테스트를 하면서 CM과의 관계도 좀 다지면서 확실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저는 이제 정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기관들과 협업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고, 관련돼서는 이제 한눈에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그 판매자 센터에서 다 확인이 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7번째 질문입니다. 카테고리마다 노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 카테고리를 함께 운영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노출 전략이 있을까요? 이게 제 카테고리가 건강식품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카테고리마다 특성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정산되어야 되는 제조 원가가 중요한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판매가 되어야 되는 가이드 가격이 중요한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자의 경우에는 뭐 신선식품은 누가 사과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제조 원가가 다 비슷해서 100원 뛰기 싸움이 분명히 될 거고요. 반면에 좀 패션이나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 원가도 다 거기서 거긴데, 이 업체가 나의 브랜드를 어디다 포지셔닝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약간 어느 정도 중고가를 지향하는 브랜드 담당자인데, 제가 들어가려는 프로모션이 다른 그 카테고리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막 생선이 있고 막 산딸기가 있고 아니면 뭐 생수들이 있고 약간 이렇게 가격 민감형으로 올라가는 기획전에 제 상품이 갑자기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판매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결국에 그런 고가의 포지셔닝에 이제 뭐 싼 가격에 막 들어오는 상품이 아니라 어찌됐든 노출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그 노출을 통해 본 고객이 어떻게든 구매 전환하게 만드는 그 가격 커드를 넘게와 만들어주는 트리거를 만들어주는 전략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생필품이나 뷰티, 뭐 출산육아 같은 롱테일 상품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리빙 상품들은 확실히 목적형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우리 채널에 들어와야 되는 습관이나 주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다행히도 저희 채널에서 개발을 하는 게 미니샵을 이제 자유롭게 운영하시면서 찜한 고객들 대상으로 그런 주기마다 푸시를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하반기에 이제 런칭을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우리 고객들이 뭐 2, 3주에 한 번씩 이 A라는 상품을 산다. 그러면 이 고객들 대상으로 또 푸시를 보내서 다시 또 우리 채널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카테고리를 아울러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상시에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연간 사회에 있는 빅 프로모션 때 잘 된 상품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좀 CM과 같이 전략을 짜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브랜드사 분들하고 같이 좀 포멀하게 형식을 잡은 게,
매일 아침마다 서로 각자의 매출을 공유를 하거든요. 어제 행사 때 이 정도 나왔고, 뭐 그제 지난주 행사 때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서로 습관화를 잡아놓으면 왜 이 채널이 왜 오늘은 잘 나왔고 지난번에 못 나왔고 이런 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건 이렇게 카테고리 매니저가 지정되어 있는 채널이라고 하면 그 매니저와의 이런 신뢰 관계를 같이 쌓아주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저는 이제 오늘 저희 스타배송 상담 부스도 나오긴 했는데 각 플랫폼마다 집중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희는 이제 스타배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계속 저희 매니저들이 말씀 주신 빅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플랫폼에서 집중하는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는 게 그 카테고리 전체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잘 활용하시고 가시기 전에 여기 상담 꼭 받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상품 제안을 어떻게 드리면 되는 걸까요? 제안 시 전달드려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답변 드렸던 내용에 또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저마다의 엑셀 파일로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 제안서가 그 매니저의 마음에 들었다면 나중에 요 양식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양식은 전달 드릴 거예요. 좀 매니저들도 저희도 그냥 뭐 저희 다 같이 앉아있지만 그냥 한 명의 직장인이거든요. 저도 그냥 제 한정된 구자를 최대한 잘해서 저희 팀한테 칭찬도 받고 저희 판매자와 고객님들한테 지마켓 사기 역시 잘했다 라는 가치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와중에서 잘할 수 있는 것만 계속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지를 상품에 대해서 저도 항상 들여다보고 있지만 결국 내 자식, 내 새끼 상품은 판매자분들이 훨씬 잘 갖고 계시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은 지마켓의 베스트에 나의 경쟁 상품을 타겟팅을 해서 내가 이 상품보다 어떤 점이 더 낫고 어떤 점에서의 마케팅 알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짤뚜막하게 요약을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C사에 아니면 N사에서 현재 상단 포지셔닝을 잡고 있는 상품이 이 상품으로 저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상품에 이러한 점들을 더 강화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행사를 만약에 잡아본다고 하면 이 매출을 우리가 그대로 시프트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지셔닝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거 뭐 선물하기, 뭐 카카오 선물하기로 한번 행사를 했었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체력이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저희는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마켓의 이펙트가 더해지면 저희도 동종 이상의 수준의 판매 볼륨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의 제안서를 주시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포캐스팅이 안 되는 거면 지려밟고 갈 수 있는 구석이 있으면 더 확신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의 포인트들을 좀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이겠습니다. 아니면은 어차피 저희가 보는 거는 가격 그리고 레퍼런스 그리고 의외로 그 담당자 연락처 안 적어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연락처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메일로 주고받기에는 저희가 너무 바쁜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셔도 사실 좀 의지가 있는 뭐 CM이나 이러면 뭐 다 연락 드리는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사전 질문은 마무리하겠고 이제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좀 기대하셨던 시간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G마켓 CM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플인 황정아라고 합니다. 업체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CM님들이 계셔서요. 혹시 조경실 CM님께서 가공식품 담당 MD님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앞에 두 분이 계셔서 되게 반가운 게 있었는데요. 팀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업이고요. NS에서 지금 활기차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플랫폼 너무 사랑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회사가 뚫지 못하고 있는 게 G마켓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회사에 사활 걸고 열심히 한번 뚫어봐야지 하는 각오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청우 단독 공식이었는데요. 그때 항상 그람당다가 시사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소심해지고 그 부분 얘기만 나오면 할 말도 없고 무조건 이것만 맞춰와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었는데 저희 그 직원이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타파책을 마련하고자 단독 전용 제품을 만들었고 기획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는 가격 견제도 들어가지 않는 제품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CM님께 열심히 행사 제안서도 보내고 이제 열심히 한번 영업을 해볼 생각인데요. 그래도 가장 좀 무서운 게 그 제품이 복합이어도 그람당 단가가 중요해서 다시 소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저는 현재는 가공식품 CM은 아니지만 이전에 이제 가공식품 카테고리 매니저를 했었고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람당 가격 경쟁이 좀 치열한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구성을 변경해서 아마 상품을 준비를 하셨을 거잖아요. 기존이랑 다르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리즈를 예를 들면 뭐 더 큰 상품이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다른 셀링 포인트를 찾던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 사은품이라든지 이런 증정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케팅 요소를 기존과 다르게 똑같이 가격으로 경쟁하지 말고 다른 소구 포인트를 찾아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C사의 가격 추정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그걸 너무 싫어하고 근데 그게 고객한테 인기 많은 상품이라고 너무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그네들의 시스템을 좀 회피하는 장치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유니버스 클럽 회원들이 저희 채널에서 구매하시는 구매 고객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신다를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해당 고객님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회원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가격 추종이 펄럭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클럽 회원들만 조금 다운받을 수 있는 구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복수 구매 할인 같은 프로모션을 활용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각각 누가 봐도 개당, 그람당으로 따라갈 수 없는 구성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세 박스가 아니라 저희는 3 플러스 다른 2형의 상품을 그냥 세 박스에 주는 SKU로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hedge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니저마다 노하우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저희가 안성맞춤 농협쌀, 슈퍼우먼 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미 중에서 안성 쌀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또한 가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소심해졌거든요. 이 부분도 열심히 한다면 좀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단일 품종의 상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진짜 혼합 품종만 저가로 많이 판매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그래도 품종도 다양해지기도 했지만 그 자체에 이제 마케팅을 잘 하셔가지고 가격이나 이런 거에 크게 무너지지 않고도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단일 품종을 포기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브랜드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네, 브랜드 어쨌든 경기도는 또 경기도 자체 지원 사업도 많고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답변을 제가 계속 들었는데 매니저와 CM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매니저 CM이 다 정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저는 그분들을 컨택할 수 있고 연락이 닿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판매자 공지를 꼭 잘 보셔야 된다고 한 게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런 니즈를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런 각 카테고리별 매니저를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자 공지를 가시면 저희 CM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일 주소도 다 있고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는 게 가장 1순위이고요. 제일 뭐 좋은 거는 또 이제 뭔가 또 연결과 연결로 해서 또 아시는 분이 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제일 포멀한 거는 그 판매자 공지에서 그 저희 CM을 컨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뭐 생필품 카테고리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건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생필품 카테고리 매니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건강식품 매니저 혹시 연결해 줄 수 있냐 하면 보통의 인성이 박히면 다 연결을 해주거든요. 숨기지 않아요. 굳이 같은 또 채널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좀 중요하고 어디 카테고리세요? 심사실. 그리고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CM 관점에서 카테고리 매니저로 원래 지마켓은 인원들이 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말씀 주셨던 포인트들이 저희의 계속 페인 포인트였다는 걸 저희 회사도 알고 있었고 최근에 AM이라는 직무를 신설을 해서 신입사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거든요. 이 AM은 말 그대로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 채널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건 어차피 CM들이 하는 거고 좀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이렇게 니즈가 있는 AM들을 좀 신규로 발굴해서 진행하려는 롤로 계속해서 지금 인원이 확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말씀 주셨던 그 판매자 센터 ESM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획전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신청하는 게 있네라고 해서 그런 거 한번 신청해 주시면 그런 AM분들이 아마 연락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뭐 하나만 그러면 연장해서 여쭤볼게요. 이번 특정 기간 내에서 미리 제안을 드렸었어요. 카테고리 매니저한테. 근데 저희가 선정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저희 제품이 베스트에 올라와 있었어요. 특히 뭐 올킬이라는 슈퍼딜 기간 동일 카테고리 안에 있는 제품입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은 카테고리 매니저가 왜 저희 제품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프로모션을 알리는 행위는 일단 전사 프로모션이면 당연히 ESM이라 부르는 판매자 센터를 통해서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안내와 참여를 받고 있고 그 외에 뭐 각 카테고리나 뭐 담당 부서 아니면 나아가서 본부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락처를 갖고 있는 셀러분들한테만 좀 참여 유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판매자분께서 말씀 주신 건 직접 참여를 ESM 통해서 주신 걸까요? 아니면 판매자 통해서요. 그러면 그 프로모션에 쿠폰 프로모션에 이제 참여가 되신 상황이고 이제 그거는 뭐 제가 해당 카테고리 매니저가 아니라서 좀 말씀드려 조심스럽지만 그 카테고리 매니저가 적중을 못한 것 뿐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쿠폰 프로모션 적용했을 때 베스트 순위가 올라갈 줄 알았다라면 당연히 이제 행사를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해보는 부분일 텐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그런 영역을 간단하게 캡처 화면이나 이런 거 하셔서 말씀 주셨던 프로모션 참여했을 때 저희 상품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로 좀 데이터화해서 시각화해서 전달 주신다면 해당 CM이 제가 미처 몰라뵙습니다 라고 다시 제안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CM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추구하는 CM이라고 하면 뭔가 본인이 이제 좀 레퍼런스가 약간 확신이 없거나 이러면 좀 신규 상품을 좀 그런 프로모션에 또 구자를 안 주는 또 CM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전체 베스트나 이런 거 올라오면 바로 그 CM 어차피 연락처 아시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바로 혹시 당일이라도 슈퍼딜 구자나 뭐 올킬 구자 확보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피드백해서 바로 반영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나는 우리 채널에 대해서 전체 베스트 지켜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이제 브랜드 사다라고 하면 뭔가 긴급으로 이제 공수된 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바로 그 셀러한테 나중에는 좀 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답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세 분 CM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